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 내부 갈등 관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의식개혁과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인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 상인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또 유명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소원, 김구 선생님의 그 소원이 뭐라고 하셨나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인회가 발전되려면 첫째 단합, 둘째 단합, 셋째도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단합을 통해서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대박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 그림 보시기에 무슨 동물인 것 같습니까? 토끼가 뛰는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으로 90도 꺾으면 어떻게 보시나요? 오른쪽으로 90도를 꺾어보시면 이렇게 뭐죠? 오리입니다. 오리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방금 보셨던 그림은 오리 그림이 옆으로 자빠져서 토끼처럼 보이는 거고요. 잘못 보신 겁니다. 토끼가 아니고 오리였습니다.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은 이중 그림인데요. 아가씨의 옆모습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옆 아가씨 옆모습이 있고 자세하게 다시 보시면 노파, 마귀 닮은 노파 얼굴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가씨의 귀가 눈이 되고 턱이 코가 되면서 마귀 닮은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분도 계신가요? 네, 아가씨라는 선입견에 쌓이게 되면 할머니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중 그림인데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이라는 카드에 나오는 왕 중의 왕 킹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슴의 허트가 움직이고 있죠.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허트가 반짝거리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도는 것 같습니까? 우측 시계 방향으로 도나요? 아니면 왼쪽 좌측 방향으로 도나요? 자, 한번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왼쪽으로 돈다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번 다 손을 안 드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두 번 다 손을 드신 분이 있나요? 이 그림은 양쪽으로 다 돈다가 정답입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 좌측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왼쪽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옛말에 만사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장이 성공 대박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쪽박 시장이 될 것인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 시장은 대박 시장을 만들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뜨시면 대박 나는 겁니다. 되겠어? 우리 시장이 대형마트 백화점 때문에 다 망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잘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제가 드려지고 싶은 메시지는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해야만 세상이 변화한다. 우리 상인이도 변화하고 우리 시장도 변화할 수 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영어로 change, change 이렇게 변화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기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화, change 이렇게 쓰는데요. 이 G자를 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chance가 됩니다. 자, change는 변화라는 뜻이고 이 찬스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 변화를 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하지 않고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골대 앞에 서서 패스에 내가 집어넣게 이래가지고는 골을 넣을 수가 없겠죠. 함께 열심히 뛰는 박지성처럼 산소 엔진, 산소 탱크, 박지성처럼 열심히 뛰는 선수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시장은 성공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뭐 한 50년, 6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꽃은 바로 대나무꽃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에도 꽃이 핀답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은 땅속으로 뿌리만 내리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5년이 지나면 이제 쭉쭉 자라서 한 마디씩 키가 30m, 6주 2달 동안 30m로 큰다고 합니다. 자, 5년을 준비하는 대나무. 우리 배울 교훈이 있겠죠.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사업 1년, 문화관광형 2년, 2.0 2년, 이렇게 하면 5년입니다. 자, 5년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노력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앞서서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다른 사람,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변화해라. 이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우리 시장의 공동 화장실을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따라 도미노 이론처럼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겠죠. 변화는 누구부터? 나부터. 그래서 I best. 나부터 변화하자. 아주 기본적인 엄청난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아닙니다. 지금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내 가게 앞에 거미줄 청소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노래도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요. 북경에서 나비가 나르면 이 나비의 작은 날개 바람이 뉴욕에 있는 허리케인 태풍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면 그 변화의 바람은 허리케인 태풍이 돼서 시장을 확 대박 시장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제가 성공하는 점포들과 실패하는 점포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성공하는 점포는 핵심 역량이 있었고요. 실패하는 점포는 차별화된 비밀병기가 없었어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한번 이 차이점을 보시고 실천해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 만화인데요. 깨구리가 탕에 들어가서 한종막을 즐기고 있습니다. 밑에서 불을 떼고 있으니까 졸음이 살살 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깨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있으면 깨구리가 익어서 깨구리 탕이 되겠죠. 이 깨구리 이대로 있으면 깨구락지가 됩니다. 깨구리는 팔과 다리가 90도로 꺾어져 있는 게 개구리고 깨구락지는 쭉 뻗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는 살아있고 개구락지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개구락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자, 탕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불을 끄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찬물을 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찬물을 부는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일 겁니다. 영원한 방법은 아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5년 동안 수조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자생력, 면역력,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항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전통시장도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찬물을 부어도 다시 뜨거워지기 때문이죠. 자, 이 깨구리는 깨구락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물에 갑자기 뛰어들어갔다면 깜짝 놀라서 나왔을 텐데 찬물에 들어가 있다가 불로 인해서 물이 뜨거워지는 걸 미세하게 0.1도씩 물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깨구락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구리라고 생각하고 깨구락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의 유통, 4차 산업혁명, 대형마트, 요즘은 이제 카테고리 킬러, 드럭스토어, 이런 새로운 편의점, 인터넷 쇼핑, 새로운 업체들이 또 새로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다 검색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전통시장도 가만히 있다가는 깨꼬락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깨꼬락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되겠죠. 깨구리 증후군에서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다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기나요? 토끼가 걸음이 빠른데 거북이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토끼는 자만해서 낮잠을 잤고 거북이는 꾸준히 달려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2차전. 토끼의 복수전입니다. 토끼도 낮잠을 자지 않고 이때 전력 질주해서 달립니다. 그러면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거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2차전에서 또 거북이가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발을 잘 보시면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갑니다. 발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승리의 도구를 이용합니다. 자, 느림보 거북이도 이렇게 도구를 사용했더니 토끼를 이길 수가 있네요. 토끼는 빨리빨리 변화하고 앞서가는 백화점, 대형마트,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킬러, 드럭스토어, 인터넷 쇼핑입니다. 거북이는 늦게 변화가 늦은 느림보 거북이, 전통시장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토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도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 인터넷 쇼핑, 놀장, 아니면 골목형 시장, 아니면 상권 르네상스, 지역 선도형 시장, 이런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나는 롤러 스케이트를 탄다면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비행기, KTX, 더 빠른 교통편도 있겠네요. 우리 시장은 무엇을 타고 달리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거북이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토끼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어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북이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나도 토끼와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 회복이 먼저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도 기죽지 말고 대형마트, 백화점을 앞에서도 꿋꿋하게 이기고 승리한 시장 사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의 자양동의 자양골목시장, 그 성공 스토리는 태양골목시장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고 낙후됐던 시장이 상인의 총무 그릇가게가 대개 가게로 식당으로 바꾸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고 대박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식개혁을 통해서 만족한 우리 상인들이 고객들한테 기쁨을 줘서 최상의 서비스로 시장을 잘 보여자는 뜻에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은 2008년 제가 상인대학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거 했습니다. 미인대칭 운동. 이거 하나를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는 아이매칭, 고객과 눈맞춤을 하자는 겁니다. 미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실천해도 우리 시장, 성공시장, 대박시장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아이 매칭은 고객이 3m 안에 들어오면 눈맞춤을 하자는 겁니다. 찡그린 얼굴로 하면 안 되겠죠. 빵긋 웃는 얼굴로 고객과 아이 매칭, 눈맞춤. 고객과 눈맞춤을 하면 나는 성실하게 고객님께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빌려왔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가족 사진입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역시 가족 사진인데
자, 두 장의 가족 사진인데 공통점은 가족 사진인데 틀린 게 있죠. 뭐가 다른가요? 인원수,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몇 명인가요? 11명. 이 사진은 6명. 이 사진은 한국, 신토부리 한국인. 이 사람은 여기는 외국인. 자, 중요한 차이는 이 뒤에 사진은 아린 아이 할아버지 모두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사진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가족 사진, 차이점은 미소였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아직도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웃지를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은 타고나서 활짝 웃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친근감이 생기시나요?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미소는 경쟁력이다.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미소는 경쟁력이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활짝 웃는 미소가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항상 이런 밝은 미소 띄는 모습으로 고객을,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뭔지 잘 아시죠? 모나리자. 이 사진은 뭘까요? 역시 모나리자. 똑같은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입꼬리를 자세히 보시면 좌측의 사진은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우측의 사진은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0.1mm 미세한 차이인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 시장이 되고 대박 시장이 되고 요 0.1도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왼쪽의 모습인가요? 오른쪽의 모습인가요? 명품 시장을 만들고 장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0.1mm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마에서 1등하는 말과 2등하는 말 0.01초 차이로 판가름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 매칭과 미소, 인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발음 대화 1, 2, 3 대화법으로 간단하게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화법 제가 만든 건데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떡. 이게 1, 2, 3 화법입니다. 쉽죠? 어떻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떡.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딱 맞고 자기 10마디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성공하는 상인들의 1, 2, 3 화법 같이 해주시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떡. 1, 2, 3 화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상대방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동기부여, 비타민이 형성이 돼서,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쁘고, 예, 칭찬과 격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미인 대칭, 아이 매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옛말에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향기가 난다. 밝고 묻는 명랑한 사람이 시장 안에 한 사람 있게 되면 전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상인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내 모습은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또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에 대해서 아까 뜻의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임금처럼 듣는 것은 입보다 귀가 먼저 듣는 것이 먼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판소리를 하고 계신데, 예, 밑에서 북을 치면서 장단, 국거리 장단을 맞추고 주고 있습니다. 제비 홀로 나간다 얼쑤, 이렇게. 자, 이게 장단을 맞춰주는 분이 없다 보면, 예, 이 창이 흥이 안 나겠죠? 우리, 예, 소리가, 판소리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끄떡끄떡 거려주고,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 이렇게 박자 맞춰주는 것. 이 고수가 박자 맞춰주는 것처럼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공감해주고 맞춰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MC를 보는, 예, 이 두 사람, 유재석과 김재동,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명 MC인데, 유재석은 출연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동은 말을 잘하지만 쫑코를 줍니다. 자, 누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MC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한 발 앞으로 다가서십시오. 남자 화장실입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그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 변기 축구 골대가 있고요. 여기 파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슛골인 이런 변기입니다. 예, 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흘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 안 해도 힘을 주게 돼 있죠.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상인회에서 상인들을 또 간부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잘 압니다. 누가 이기나요? 등치 큰 골리앗이 이기나요? 삐쩍 마른 다윗이 이기나요? 자, 다윗은 돌팔매로 상대방의 급소 정수리를 공격해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뭔가요? 자신감, 용기, 돌팔매 기술, 믿음, 신념, 신앙.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자신의 강점, 돌팔매 기술로 상대방의 약점, 정수리, 급소를 공격해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등치 큰 골리앗, 대기업, 대형마트, 백화점을 상대해서 덩치가 작은 전통시장, 우리 소상공인 다윗들이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정리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개평, 덤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옛날 전통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형마트의 약점, 대형마트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빠르게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정책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다면 우리 다윗 같은 전통시장도 골리앗 같은 대형마트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야구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점수를 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술만으로 점수를 내는 길은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런입니다. 홈런은 한 방에도 점수가 들어옵니다. 말로 홈런은 무려 4점이 들어오죠. 두 번째는 안타입니다. 안타, 2루타 두 번을 치면 점수가 들어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포볼입니다. 상대방 투수의 실책으로 포볼 점수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데드볼입니다. 타자의 몸에 공이 맞는 데드볼로도 점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안타 이후에 도루, 보내기 번트, 희생플라이, 히트앤드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술만으로 점수 내는 길이 네 가지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술. 여러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사업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혹시 공부 잘해라,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천하장사 이만기가, 축구선수 박지성이, 또 MC, 개그맨 유재석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점포는 어떻게 홈런형 성공을 가지실 건지, 안타형 성공을 하실 건지요. 아니면 포볼, 상대 투수의 실책에 의한 호볼로 성공하실 건지요. 아니면 몸에 맞는 데드볼, 돈도 백도 실력도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죠. 몸에 데드볼을 몸에 맞으면 아프지만 일루를 진출할 수 있다는 것. 대표님,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홈런, 안타, 포볼, 데드볼 어떤 스타일로 성공하시기를, 점수를 내기를 원하시는지요. 야구에도 점수 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여러분의 상인회,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 가지 성공하는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공부만 잘해라고 아이들한테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자기 암시를 한답니다. 자기 체면의 일종에. 그래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나는 성공하고야 말겠다. 스스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장은 꼭 성공시킬 거다. 우리 점포는 꼭 성공할 거다.
우리는 100년 가게인데, 예,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업종에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곳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 자기암시를 하기 바랍니다. 자기암시하는 요령은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서 3년 안에 3억을 번다든지 하루에 10번, 20번씩 크게 읽고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꼭 성공할 거다. 예. 그래서 꿈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크게 적어서 크게 써붙여 놓고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읽고 소리치고 그대로 실천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상인의 목표도 5년 후의 목표를 적어보고 우리 점포의 목표도 적어보고 숫자를 가감해서 매출액 또는 그 동업계의 순위, 직원 수, 공장의 면적 이런 것들을 매출액, 신장률 이런 것들을 수치로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어보시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 강의 끝난 후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등대불을 보고 항해하는 배처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항공사진인데 산같이 녹지대를 찍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전남 보성 쪽에 많이 있습니다. 녹차밭입니다. 녹차밭인데 이 노랗게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 이게 무엇인지 궁금할 건데요. 길입니다. 농로. 녹차를 수확하는 농부는 일이 다니면서 녹차도 수확하고 풀도 뽑고 다닙니다. 근데 왜 바둑판으로 하지 않고 자유 여신상 모양으로 길을 냈을까요?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신의 오른쪽 발가락에서 출발을 해서 정갱이, 무릎, 허벅지, 배꼽, 겨드랑이, 옆구리, 입술 상상하면서 일을 하다가 목말라서 우유 먹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쉬면서 먹으면 줄까요? 가슴 가운데 툭 튀어나온 부분에서 우유를 먹는답니다. 담배는 어디서 피우면 질까요? 성화 봉송에 불 피우는데 입술에서 담배를 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어떤 기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번 열심히 일하는 사람, 2번 죽을 뚱살뚱 일하는 사람, 3번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정답은 4번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도 꼬리를 내리고 깨갱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아서 달리면서 재충전이 됩니다. 밤을 새워도 다크서클 없고 쌩쌩해집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대표님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기는 하시는지요?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경영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5살부터 넝마주의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졌답니다. 태어날 때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이 잘하는 특기 한 가지씩을 배웠답니다. 100명을 만났더니 100가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싸온 친구가 제 숟가락을 빌려서 친구들한테 한 숟가락씩 얻어먹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사실. 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못 배우고 삼중고를 물리치고 일본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대표님들은
이 삼관왕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약골이고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관왕이 있습니까? 일관왕입니까? 예, 마쓰시다 고노스케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 더 훌륭하게 되셨으면 합니다. 내셔널 파라소닉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상인 회장님이 계십니까? 혹시 리더라면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인디안 추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서는 게 특권이랍니다. 아, 세상에. 제일 총 맞고 화살 맞아서 창 맞아서 죽을 사람이 맨 앞에 계신 사람인데 이게 특권이라네요. 이렇게 리더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뒤에 숨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맨 앞에 앞장에 있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대전 문창시장에 이범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장 안에 노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맨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시장 고객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멱살잡이 싸움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충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또 상인회에서 부하들을 육성할 때는 어떤 인재를 사용하실 겁니까? 재앙이 드는 인재, 그냥 무늬만 인재, 재능이 있는 인재, 시장에 돈을 벌어주는 인재. 자, 인재도 이렇게 4가지 급이 있다. 예, 부하를 잘 육성해서 정말 재물이 되는 인재로 키워보시길 바라고요. 성공을 위한 8가지 습관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쌍기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꿈, 끼, 깡, 골, 꼭, 꾼, 끈, 꾀입니다. 예,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을 성공시장, 문화관광의 시장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 끼, 예, 끼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끼가 있고, 예, 사람들도 끼가 있어야 생기발랄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깡다구도 필요하고요. 나만의 꼴, 다른 시장하고 다른 우리 시장만의 차별화된 모습,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꼭 목표를 세우고, 꾼, 소리꾼, 진정한 장사꾼, 진정한 프로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끈, 예, 전통시장과 관련된 공단, 중소기업청, 그리고 정부 지자체, 또 전통시장의 전문가 교수 컨설턴트들과 좋은 인맥을 형성해서, 예,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꾀, 삶의 시장을 활성시키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꿈기, 깡골, 꽃꾼, 끈기 8가지 습관으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사진은 동물 사진인데 무슨 동물 같으신지요? 이름은 두자입니다. 자, 솔개라고 하는 이제 새인데요. 중요해서 마지막 교훈으로 보여드립니다. 솔개는 수명이 40살입니다. 40이 되면 부리가 무뎌져서 먹이를 사냥을 못하고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이 되면 죽는 솔개도 있고, 또 동굴로 들어가서 무뎌진 부리를 바위 벽에다가 막 쪼아서 부리가 새로 나오고,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쪼으면 발톱이 새로 납니다. 새로 난 발톱으로 깃털을 뽑으면 깃털이 새로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새로 난 날개로 날면서 새로 난 발톱으로 먹이를 사냥해서 새로 난 부리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솔개는 수명이 2배로 늘어나서 80까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솔개한테 우리도 배울 교훈이 있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역사도 40년이 되셨나요? 또 여러분도 나이들이 50대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솔개처럼 새로 변신을 통해서 새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못하면 그냥 죽는 솔개가 되고요. 변화를 하면 2배로 수명을 연장하는 새로 태어나는 솔개가 됩니다. 부리, 발톱, 깃털 3가지 변화를 통해서 솔개가 새로 인생을 살았듯이 시설, 상품, 사람,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 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새로 거듭 태어나는 전통시장, 새로 태어나는 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 의식개혁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대박시장, 성공점포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